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웨이브의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을 사용한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라이트웨이브의 레이어도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작업 공간을 작업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작업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의 작업 공간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 아무래도 하나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보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라이트웨이브에서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엔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하나로 구성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각각의 구성원을, 즉 오브젝트들을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에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간단한 자동차라고 해야 될까요? 달구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바퀴가 달린 물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먼저 몸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탑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께 적당한 두께로 해주고요. 지금처럼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 때 노란색 모양으로 표시된 상태는 아직 완전한 모양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열십자 모양을 이동을 해서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트웨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스냅에서 설정된 그 거리만큼 이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냅 기능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두께를 조금만 얇게 해볼까요? 됐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모양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뷰포트에 회전할 때 Alt키를 단축키로 사용한다는 거 앞선 시간에 배워봤었죠?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디스크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먼저 백뷰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 주고요. 자, 두께가 필요하죠? 두께는 탑뷰에서 두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십자가 있는 곳을 클릭해서 바퀴의 위치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 위치에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위치에도 바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만들어진 바퀴와 똑같은 크기의 바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사해서 붙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직접 만들어 보죠.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엔터 키를 눌러서 완전한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고요. 계속해서 디스크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만들어진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 자, 여기니까 여기를 따라서 쭉 위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위치 잡아줍니다. 됐죠? 역시 바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터.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크기의 바퀴를 이번에는 앞쪽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됐고요. 두께 됐나요? 됐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역시 적용을 해주고요. 자, 다시 디스크 똑같은 모양, 그리고 두께, 자, 위치 잡아줍니다. 역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엔터 키를 눌러서 완전한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바퀴가 4개 달린 수레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사용이 된 오브젝트의 개수는 4개의 바퀴와 몸통 총 5개의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의 작업은 한 공간, 즉 한 레이어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각 구성원들을 개별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앞바퀴만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디파이에 Move 툴을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 T죠. 자, 앞바퀴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바퀴와 몸통이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레이어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면 개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바퀴만 별도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셀렉션 메뉴. 참고로 셀렉션 메뉴는 선택에 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앞바퀴의 면, 즉 폴리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만 일단 클릭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면 부분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셀렉트에 셀렉트 커넥트를 선택을 해보면 단축키는 우측 큰 가로네요. 먼저 선택되었던 그 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셀렉트에 셀렉트 커넥트를 사용하면 최초로 선택된 그 면과 같은 구성원인 오브젝트의 면, 즉 폴리곤을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하나의 바퀴만 선택된 상태라면 Move 툴을 사용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개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번 나머지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그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지금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거나, 그죠? 자, 컨트롤 Z, 아니면 스트레치나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자 했을 때 작업하기가 아주 불편하겠죠? 자, 이럴 때 지금의 각 오브젝트들이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개별적인 작업이 필요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를 모두 삭제를 해봅니다. 딜리트 키. 자, 다시 한번 모두 삭제가 됐고요. 크리에이트 박스를 사용을 해서 아까 만들어진 그 수레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두께. 수레의 몸통이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지금의 몸통은 첫 번째 레이어에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레이어 선택을 해봅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 만들어졌던 수레 몸통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의 오브젝트 모습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레이어 상태는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자, 이제 바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스크 됐고요. 위치 잡아주고요. 자, 크기가 조금 큰가요? 됐습니다. 자, 두께. 자, 위치 잡아주고요. 됐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뒤쪽 오른쪽 바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나머지 왼쪽과 앞쪽 두 개의 바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은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키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된 이 오브젝트가 복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이전에 사용이 됐던 레이어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밖에는 선택이 되지 않죠. 복수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즉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면 Shift 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복수로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봅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똑같은 지점에 붙여넣기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디파이의 Move 툴을 사용해서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위치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Shift 키를 사용해서 그동안 사용이 됐던 모든 레이어의 모습을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해서 앞바퀴, 우측 앞바퀴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다시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앞서 사용이 됐던 모든 레이어의 모습이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컨트롤 V. 역시 이동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 구성원들을 서로 다른 레이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별적인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레이어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쪽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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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러면 앞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모습이 각각의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의 그룹으로 사용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단 이렇게 켜주는 게 좋겠죠. 자, 이동을 해보면 해당 레이어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회전을 하거나 뭐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것 또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오브젝트는 일단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는 굳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처럼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말이죠. 여기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라는 것은 서피스를 통해서 재질에 대한 설정 작업 또한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재질에 대한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 하나로 합쳐져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오브젝트를 사용할 경우라면 수많은 레이어를 관리하는 것조차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작업에 문제가 되지 않은 한도에서 오브젝트를 특정 레이어에 합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를 특정 레이어로 합쳐주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것처럼 Ctrl C 키 혹은 Ctrl X 키를 눌러서 복사 또는 잘라내기 한 후에 붙여놓기 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Ctrl V 키를 이용을 해서 붙여놓기 하면 되겠죠. 자, 가령 요 레이어 Ctrl X 키를 눌러서 좌측 압박 키를 잘라 놓고요. 몸통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Ctrl V 이렇게 붙여놓게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Ctrl X Ctrl V, 세 번째 Ctrl X Ctrl V, 네 번째. 참고로 레이어에 오브젝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레이어 좌측 상단에 보면 작은 회색 삼각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삼각형이 보이는 상태라면 해당 레이어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trl X 사라졌죠? 자, Ctrl V. 이처럼 모든 작업이 끝나면 각 오브젝트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잡한 작업을 할 경우에 레이어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1그룹에 사용이 되는 레이어가 총 10개인데요. 10개의 레이어가 모자라다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2그룹을 추가해서 또 10개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룹을 추가해서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개별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3D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레이어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